여의도에 있는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마진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거든요. 흔히 듣는 얘기가 매출 대비해서 마케팅비 비중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보다는 매출 증가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이 인디 브랜드들, 굉장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인디 브랜드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마케팅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는데도 매출이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유럽 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럽 시장이 이제 드디어 열렸다고 한국의 화장품들이 유럽의 화장품 시장을 접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럽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으로 나가는 화장품 수출이 생각보다 계속 그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그 수출 지표를 볼 때 상위 5개국을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표를 추가적으로 찾아보니까 프랑스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페인, 이태리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의 수출 증가는 정말 언제 얼마까지 증가할지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적도 보시게 되면 유럽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주가도 상당히 좋죠. 아모레퍼시픽, 실리콘투, APR, 달바글로벌 이런 회사들이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럽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미국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유럽이 미국보다 실리콘투 입장에서는 사업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 실리콘투의 의존도가, 인디 브랜드들의 실리콘투 의존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럽이 온라인 비중이 미국보다 상당히 작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시장의 온라인 비중이 한 30% 정도 되고, 거기서 아마존이 절대적인 강자로서 아마존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의 인디 브랜드들이 아마존에 직접 진출해 가지고서 마케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실리콘투를 거치지 않고 한국 인디 브랜드들을 직접 소싱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좀 심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난 4분기 보게 되면 실리콘투의 실적도 미국에서 부진하고 했는데, 유럽은 좀 다릅니다. 유럽은 온라인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EU만 하더라도 27개 국가가 있죠. 20개 이상의 언어가 통용이 되고 있고, 각각 작은 나라마다 또 유통업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한 번에 아마존에 진출해서 3억 5천의 소비층을 다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디 브랜드가 직접 진출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 효율성도 너무 떨어진다. 하다못해 운송 시간도 거의 3배 차이가 나거든요.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재고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디 브랜드 입장에서 실리콘투에 의존하는 사례가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유럽 시장의 특징을 좀 이해하셔야지 APR이라든지 실리콘투라든지 이제 그런 업체들의 실적 전망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리콘투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에 우려들이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GP 마진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을 했다. 그리고 신규 브랜드들, APR을 비롯해서 이런 신규 브랜드들이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리콘투의 지금 현재 그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유럽에서 10개 국가에서 20개 국가로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APR, 바이오던스 같은 이런 신규 브랜드들도 추가적으로 많이 입점을 했거든요.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브랜드 업체가
유통업체 MD 담당자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마케팅 얼마나 비용을 지불할 자신이 있으세요? 이런 것부터 물어봐요. 왜냐하면 유통업체 MD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를 넣게 되면 다른 제품은 빼야 되거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그 제품이 얼마만큼 마케팅 의지를 갖고서 프로모션을 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10개 국가에서 20개 국가로 늘어나고 신제품 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프로모션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처럼 외형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시장의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마진의 하락보다는 외형의 성장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PR 같은 이런 브랜드 업체들은 엄청난 지금 효율성을 따지는 회사들이거든요. 마케팅에. 그렇게 유럽 시장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직접 진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화장품 시장을 보게 되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마케팅비를 굉장히 업체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 마케팅비 비중이 매출 대비해서 높은 회사일수록 성장이 잘 나오고 있고요. 성장뿐만이 아니라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신기한 현상이죠. 여의도에 있는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마진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거든요. 마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흔히 듣는 얘기가 매출 대비해서 마케팅비 비중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보다는 매출 증가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특히 이 최근에 이 인디 브랜드들, 굉장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인디 브랜드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마케팅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는데도 매출이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화장품 업체들의 사업의 권역이 국내에서 글로벌로 확장이 되면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 마케팅 콘텐츠의 파급력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티르티르의 그 30개 쉐이드 가지고서는 상당히 유명했던 일화가 있잖아요. 이제 흑인 인플루언서가 자기 피부에 맞는 30개 쉐이드를 만들어줬다고, 너무 고맙다고 인플루언서의 바이럴이 확장이 되면서 티르티르가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컨텐츠가 프랑스까지 전파가 되면서 K-뷰티 인지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업체들의 이 마케팅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는 지금만큼 아마 원소스 멀티 유즈의 성격을 가졌을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보다 그 비용의 매출 등대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업체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마케팅비의 비중, 광고 선전비의 비중이 매출 대비해서 다 10% 이상 넘어서는 회사들이고, APR은 17%나 되고 달바글로벌은 24%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수익성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APR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던스를 2025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할 때 자기들이 매출을 1조를 만드는 대신에 영업이익률은 마케팅비 증가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케팅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수익성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마케팅비의 효과가 예상보다 더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면 영업을 하고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매출을 늘려가던 이제 그런 영업 방식과, 그다음에 최근 인디 브랜드들의 그런 마케팅 방식이 상당히 차별화되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브랜드 업체들은 퀄리티는 둘째치고 매출의 지역의 확장 속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점을 갖다가 우리가 좀 보면서 개별 인디 브랜드 업체들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업가들 역시, 이 경영진 역시 이런 변화의 흐름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게 보면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유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지표를 보게 되면 인도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그 탄 지역이라고 하죠. CIS 지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쪽으로도의 수출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남반부 쪽, 호주 쪽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케팅비를 아낄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마케팅비 비중이 높은 회사에 오히려 더 가중치를 두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 모멘텀 이제 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4월 초부터 중국 화장품 소비 회복의 시그널들을 계속 축적을 해놓고 있는데 너무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정도면은 중국의 중국 소비 회복의 모멘텀은 이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화장품의 소비도 그렇고요. 그리고 개별 업체들의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아모레퍼스픽, LG생활건강, 아이패밀리 SC, CNC 인터내셔널 모두 실적이 1분기 예상보다 좋았던 이유가 중국 쪽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다 이런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 로레알이나 인터코스 같은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와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다 중국이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노출도가 큰 그런 업체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모레퍼스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코스맥스 같은 그런 업체들이 다시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서 주가 모멘텀을 형성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리브영은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연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국내가 이제 정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포당 매출이 이제 처음으로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도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실적의 모멘텀은 해외에서 찾아야 되는데 일본이나 미국은 아직 그 정도의 규모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의 성장률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관세율 10%가 지금 발효돼서 적용 중인데 화장품 시장에는 큰 의미가 없이 선적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관세율보다는 미국의 소비 심리, 수요 위축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화장품 업종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큰 업체들이 실적이 좋고 큰 종목들이 주가를 드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목 투자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섹터 투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배에 달하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냉철하고 인색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부담 없이 EPS 상승만 가지고서 주가 상승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실적만 보고 접근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화장품 업종은 투자하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